한국은 정말 미국보다 가난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고, 미국 국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예산 조사를 위해 파견된 미국 국회 공무원팀은 서울에 도착하면서까지도 큰 기대 없이 업무를 시작했죠. 그런데 서울 한복판에서 그들은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놀라움과 혼란이 뒤섞인 표정으로 멍하니 주변을 바라보던 그들. 그 표정은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은 미국보다 훨씬 뒤처진 나라라는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들이 본 한국은 어떤 모습이었길래 국회 보고서조차 다시 써야 할 정도였을까요? 미국 국회가 예외적으로 주목한 이 놀라운 사건. 그 시작은 아주 평범한 출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행운을 불러올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든 리버스라고 해요. 미국 국회 예산팀에서 일한 지 이제 막 6달쯤 됐어요. 아직은 실수도 많고 모르는 것도 많지만 뭐든지 꼼꼼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제 성격이 좀 딱딱하다고들 하시지만 그게 또 공무원이라는 일엔 잘 맞는 성격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저희 팀의 최고 선임인 리디아 윈터스가 갑자기 회의 시간에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 국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국을 직접 보고 와야 합니다. 그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진짜로요. 전기라도 끊긴 것처럼요. 한국이요? 그 말이 나왔을 때 저뿐만 아니라 다른 팀원들도 다들 고개를 갸웃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희는 한국에 대해 잘 몰랐어요. 그냥 인터넷 빠르고 전자제품 잘 만들고 K-팝이 인기 있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그날 저녁 저희 팀 단체 메신저가 난리가 났어요. 리디아, 한국에 무슨 금이라도 묻혀 있어요? 비행기 타고 열 몇 시간 날아가서 본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그냥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로 출장 가면 안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한국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요? 그런데 리디아는 진지했어요. 눈빛도 말투도 팀원들을 향해 또박또박 말했어요. 한국은 치안도 좋고 도시 인프라도 잘 돼 있고 공공 시스템이 완전히 다른 수준이에요. 가보면 압니다. 결국 저희는 상원 의회의 허락을 받고 한국 서울 국회로 견학 출장을 가게 됐어요. 출발하는 날 아침 비행기에서 저는 계속 이런 생각만 했어요. 설마 진짜로 별게 있겠어? 비행 시간은 길었고 도착했을 땐 모두 다 피곤해서 정신이 없었어요. 공항에서 예약해둔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가던 중 저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도심 한복판에 넓고 맑은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 강 이름은 청계천이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건 그 주변이었어요. 강가 양쪽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거든요.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었어요.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것도 꽤 많은 사람들이요. 저는 그 장면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미국이었다면 그런 자리에 앉아서 책을 펴는 건 너무 위험했을 거예요. 소지품이 도난당하거나 누가 시비를 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앉아서 가방도 옆에 두고 조용히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저는 앞자리에 앉은 리디아에게 물었어요. 책 읽고 있잖아요. 아니, 그건 알겠는데 그걸 왜 길거리에서 해요? 여기서는 그렇게 해도 괜찮거든요. 치안이 좋으니까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다른 팀원들도 깜짝 놀랐는지 갑자기 다들 창밖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어떤 사람은 이미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고 있었고요. 우와, 여기 진짜 미국이랑 다르다. 누군가 중얼이듯 말했어요. 저도 속으로 끄덕였어요. 사실 처음에는 그냥 인터넷 빠른 나라라고만 생각했던 한국이 막상 도착해보니까 너무 다르게 느껴졌어요. 거리엔 쓰레기도 거의 없었고 차들은 빵빵거리지 않고 차례차례 움직이고 있었어요. 공기마저 깨끗한 느낌이었어요. 잠깐이었지만 그 순간 저는 생각했어요. 혹시 정말 뭔가 다를지도 몰라. 그렇게 저희의 한국 출장은 시작됐어요. 첫 인상부터 저희의 기대를 완전히 벗어났고 리디아가 왜 그토록 한국에 가자고 주장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앞으로 저희가 경험하게 될 한국의 진짜 모습은 지금보다 더 놀라운 것들이었거든요. 한국에서의 둘째 날 아침, 저희는 본격적인 견학 일정을 시작했어요. 리디아가 준비한 첫 장소는 바로 서울 지하철이었어요. 지하철이요? 그냥 지하로 다니는 기차 아니에요? 제가 리디아에게 물었을 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렇긴 한데 한국의 지하철은 그냥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기대를 하나도 안 했어요. 미국 지하철만 생각해도 떠오르는 건 낙서투성이 벽, 이상한 냄새, 그리고 좀 무서운 분위기였거든요. 게다가 지하상가도 간다고 하니까 더 의아했어요.
지하에 상점이 있어요? 진짜요? 다른 팀원들도 믿기 어렵다는 듯 웃었어요. 그렇게 반신반의하면서 저희는 서울 시내 중심에 있는 한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리디아가 저희를 갑자기 옆길로 불러세웠어요. 잠깐만요. 이쪽이에요. 그곳에는 엘리베이터처럼 생긴 통유리 건물이 있었어요. 솔직히 처음엔 그냥 광고판이 있는 구조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리디아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시원한 바람이 확 불어왔어요. 에어컨이 나오는데요? 응, 여긴 지하도로 연결되는 공공 엘리베이터야. 더운 여름이나 짐 많은 사람들을 위해 설치된 거지. 리디아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안에는 비상벨, CCTV, 휠체어 표시, 조명도 밝고 쾌적한 실내가 있었어요. 미국의 낡고 삐걱대는 엘리베이터랑은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정말 놀라서 말이 안 나왔어요. 근데 이거 다 공짜예요? 당연하죠. 공공시설이니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딩 소리와 함께 열리고 저희는 지하상가로 들어갔어요. 그 순간 정말 상상도 못한 세상이 펼쳐졌어요. 넓고 환한 복도, 그 양옆엔 옷가게, 책방, 화장품 가게, 심지어 은행이랑 편의점까지 있었어요. 깨끗한 바닥, 정돈된 진열대, 사람들이 여유롭게 쇼핑하고 있었고 냄새 하나 없었어요.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이게 지하라고요? 저는 멍하니 서 있다가 무심결에 중얼거렸어요. 이거 거의 백화점 수준인데요? 한국엔 이런 지하상가가 수천 개 있어요. 리디아가 웃으며 말했어요. 심지어 공공 화장실도 무료에다가 비데도 있어요. 다른 팀원들도 다들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미국의 쇼핑몰 화장실은 솔직히 더럽고 유료인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여긴 반짝반짝 깨끗하고 따뜻한 물도 콸콸 나오고 있었어요. 그걸 본 순간 저는 조금 부끄러워졌어요. 진짜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제 옆에 있던 제니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 말을 듣고 저도 마음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그냥 선진국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서로 믿고 시스템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하상가를 걷다가 저는 한 가게 앞에서 영어로 말을 걸어오는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헬로, 커피 좋아해요? 여기 로컬 블렌드, 베리 굿. 정말 유쾌하고 따뜻한 말투였어요. 발음도 좋았고요. 이모, 영어 진짜 잘하시네요. 제가 놀라서 말했더니 아주머니는 유튜브 보면서 배웠다 하고 웃으셨어요. 그 순간 저는 서울이라는 도시가 가진 매력을 제대로 느꼈어요. 차갑고 복잡할 줄만 알았는데 따뜻하고 다정했어요. 리디아 진짜 당신 말이 맞았네요. 제가 말하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 말에 저는 조금 긴장됐지만 이상하게도 설레는 기분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부정적인 마음으로 한국에 왔지만 이제는 더 알고 싶어졌어요. 이 나라는 뭔가 특별했어요. 진짜로요. 지하상가에서 1시간 넘게 구경하고 저희는 숙소에 돌아가기로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다들 꽤 지쳤어요. 신기한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았지만 하루 종일 걸어 다녔더니 다리가 풀릴 지경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지하철역을 향해 걷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악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제니가 인도를 걷다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졌더라고요. 그녀는 한쪽 발목을 움켜잡고 있었고 손바닥에는 까진 자국이 보였어요. 제니, 괜찮아요? 저희 모두가 달려갔고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부축했어요. 괜찮긴 한데 발목이 좀 아파요. 제니는 이를 악물며 말했어요. 자세히 보니 붓기도 시작했더라고요. 팀원들 얼굴이 다 굳었어요. 당장 병원이 필요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국의 지하철역 아니잖아요. 저희는 솔직히 말하면 병원이 근처에 있을 거란 생각조차 못했어요. 이런 여기 병원이 있을 리가 없는데 제가 중얼거리자 옆에 있던 세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여기서 10분만 걸어가면 지하철 병원이 있다고 들었어요. 뭐라고요? 병원이 지하철역 안에 있다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목소리가 커졌어요. 다른 팀원들도 어이없다는 듯 웃었어요. 세라, 지금 제니 아픈 거 가지고 장난하는 거 아니죠? 진짜예요. 써니가 어제 말해줬어요. 한국은 지하철 안에 병원이 있는 곳도 있다고. 처음엔 다들 믿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제니의 발목은 점점 더 부어오르고 있었고 어쨌든 어딘가 치료를 받아야 하니까 그냥 가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세라가 말한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10분쯤 지났을 때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지하철 전용 병원. 큰 간판에 그렇게 적혀 있었고 안에서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진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병원 맞았어요. 깨끗하고 환하고
간호사와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전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세상에, 이게 진짜 병원이네. 써니가 저희 옆으로 와서 말했어요. 여기 진료 시간 아직 남았어요. 제니 진료받을 수 있어요. 곧 제니가 진료실로 들어갔고 저희는 대기실에 앉았어요. 그리고 한참 뒤 제니가 다리에 붕대를 감고 웃으며 나왔어요. 생각보다 안심하대요. 염자래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면서 진료비 영수증을 보여줬어요. 5만 원. 저는 숫자를 몇 번이나 다시 봤어요. 이거 진짜예요? 5만 원. 그게 다예요? 응. 한국에선 의료보험이 잘 돼 있어서 외국인도 진료비가 저렴하대요. 써니가 그렇게 설명해줬어요. 저는 머리가 띵했어요. 미국에서는 병원에 예약 없이 그냥 가면 진료비가 수십만 원이 넘기도 하거든요. 예약도 한 달 전에 해야 하고 응급실은 더 심각하고요. 그런데 한국은, 아니, 이건 말도 안 돼요. 대기 시간도 거의 없었고 의사 선생님도 친절했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병원 바로 옆에는 약국도 있었어요. 제니가 바로 약을 처방받아서 나왔고 약사분이 영어로 복용 방법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심지어 졸린 약인지 아닌지도 알려주셨고요. 그걸 보면서 저희 팀원들은 조용히 눈을 마주쳤어요. 아무도 말은 안 했지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은 틀렸구나. 병원을 나와 지하철 플랫폼으로 향할 때 저는 리디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리디아, 미국에선 왜 이렇게 못해요? 그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시민의식, 행정 시스템, 정책의 우선순위,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문화가 다르기 때문일지도 모르죠. 그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이 나라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작은 배려들이 이 나라를 진짜 선진국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지하철 병원에서 제니가 무사히 치료를 받고 저희는 택시를 타고 숙소로 향했어요. 진료비도 싸고 약국도 친절하고 그날 하루는 정말 놀람의 연속이었어요. 저는 택시 창밖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가능한 나라야? 꿈은 아니겠지. 숙소는 서울 시내 중심에 있는 호텔이었어요. 외관은 미국 호텔이랑 비슷해 보였어요. 깔끔하고 모던한 건물, 조용한 로비, 정중한 프런트 직원들까지요. 하지만 엘리베이터 타고 방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다시 한번 놀라고 말았어요. 방 안에는 작은 태블릿 하나가 침대 옆에 놓여 있었거든요. 처음엔 그냥 시계나 날씨 앱 같은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리디아가 버튼을 하나 눌러보더니 커튼이 스르르 자동으로 열리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커튼이 자동이에요? 응. 여기선 대부분 태블릿으로 조절해요. 조명, 에어컨, 심지어 룸서비스도요. 리디아가 말하면서 웃었어요. 저는 얼른 태블릿을 들여다봤어요. 화면에는 여러 메뉴가 있었어요. 와이파이 연결, 객실 조명, TV 채널, 식사 주문, 메시지 전송 같은 버튼들이 있었고 모두 영어로도 잘 설명돼 있었어요. 저는 얼른 와이파이 연결을 눌러봤어요. 놀랍게도 별다른 로그인이나 요금 안내도 없이 바로 연결이 됐어요. 그리고 인터넷 속도는 솔직히 말해서 미국 우리 집보다 빠른 것 같았어요. 진짜 공짜예요? 제가 물었더니 리디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대부분 공공 와이파이 무료예요. 호텔은 말할 것도 없고 카페나 버스, 심지어 공원도 그래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휴대폰으로 평소 미국에서 접속하면 5초쯤 걸리는 뉴스 사이트를 열어봤어요. 1초도 안 돼서 화면이 뜨더라고요. 거짓말 아니라 저 혼자 헉소리를 냈어요. 그날 밤 저는 방 안에서 그 태블릿으로 커튼을 닫고 룸 조명을 은은한 주황빛으로 바꾸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했어요. 샤워기 수압도 딱 좋았고 수돗물은 필터 없이도 맑고 깨끗했어요. 미국에선 석회질 때문에 샤워하고 나면 피부가 뻣뻣해지는데 여긴 전혀 안 그랬어요. 오히려 피부가 촉촉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서 저는 방 안패드로 룸서비스 메뉴를 눌러봤어요. 야식으로 간단한 음식 하나 시켜볼까? 한국 음식이 낯설긴 했지만 그림이 다 있어서 고르기 쉬웠어요. 저는 치즈김밥이라는 걸 골랐고 주문을 누르자마자 3분도 안 돼서 도착 예상 시간이 나왔어요. 그리고 진짜 15분 후에 음식이 도착했어요. 따끈따끈한 김밥이 트레이에 담겨 있었고 물수건과 작은 국도 같이 왔어요. 직원분은 영어로 Enjoy your meal 하고 인사도 해주셨어요. 와, 이 정도 편리함이면 솔직히 이민 오고 싶어요. 저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고 그렇게 말했어요. 치즈김밥은 고소하면서도 짭짤하고 생각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평소 김밥이라는 걸 들어만 봤지 이렇게 맛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리디아가 제 방에 들러 말했어요. 어때요, 에이든? 한국 호텔 생활 좀 만족스러워요? 만족을 넘었죠. 편하고 빠르고 뭐든 다 갖춰져 있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죠? 근데 이게 여기에선 당연한 거예요. 리디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 안은 따뜻했고 도시의 야경이 창문 너머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뭔가가 살짝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땐 그저 의심뿐이었어요. 이 나라가 뭐가 대단하다고? 이런 생각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제가 더 배우고 싶은 입장이 되어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출장 그 이상이야. 이건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오랜만에 정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서울에 온 지 며칠째 되는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눈을 떴어요. 밖이 조용했거든요. 커튼을 열자 눈이 소복소복 쌓여 있었어요. 온 도시가 하얗게 변해 있었고 창밖 풍경은 마치 동화 속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미국에서는 눈이 이렇게 오면 교통도 멈추고 학교도 쉬고 도시 전체가 일종의 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 느리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곧바로 방 안에 태블릿을 켜서 대중교통 운행 상황을 찾아봤어요. 근데 놀랍게도 모든 지하철과 버스가 정상 운행 중이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에이, 이건 업데이트가 안 된 거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가보니까 정말로 다 정상 운영 중이었어요. 호텔 로비에서 만난 리디아가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에이든, 서울은 눈이 와도 절대 멈추지 않아요. 오히려 더 바빠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눈을 치워야 하니까요. 리디아는 장난스럽게 웃었고 저는 고개를 갸웃하며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그 순간 진짜 충격적인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도로엔 수십 대의 제설차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고 인도 위에는 사람들이 삽을 들고 직접 눈을 치우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가게 앞을, 어떤 사람은 자기 집 앞 인도를 깨끗이 쓸고 있었어요. 이거 다 공무원이에요? 제가 묻자 리디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냥 주민들이에요. 여기는 자기 앞 눈은 자기가 치우는 문화가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서는 눈이 오면 보통 시청이나 공공기관에서 와서 치워주는데 여기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누구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하는 모습이었죠. 게다가 더 놀라운 건 그 눈을 치우는 도로에 열선 매트가 깔려 있어서 눈이 녹고 있었어요. 어떤 곳은 아예 눈이 안 쌓이게끔 자동 제설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었고요. 이런 거 미국에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때 길을 걷던 중 저는 또 다른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바로 한국 사람들의 겨울 옷차림이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검정색 롱패딩을 입고 있었는데 그게 전부 같아 보이진 않았어요. 어떤 패딩에는 대학교 이름이 써 있었고 어떤 건 캐릭터가 그려진 디자인도 있었어요. 저건 다 학교에서 나눠주는 건가요? 대학생들은 대학교 이름이 적힌 롱패딩을 입는 게 유행이래요. 패딩은 따뜻하고 실용적이니까.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저는 주변 사람들의 패션에 눈을 떼지 못했어요. 모두가 기능성 옷을 입으면서도 자기만의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비니, 목도리, 부츠, 장갑 전부 깔끔하고 세련됐지만 실용성도 갖춘 옷들이었어요. 미국에선 겨울엔 그냥 아무 패딩이나 껴입고 보온만 되면 그만이었는데요. 여기선 춥다고 아무 옷이나 입진 않더라고요. 스타일을 포기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 진짜 대단하네요. 제가 혼잣말처럼 말했더니 옆에 있던 제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오늘 아침에 호텔에서 보온 양말 샀어요. 패션도 중요하지만 실용성도 최고더라고요. 그날 오후 저희는 강원도에 있는 한 지방 공무원 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서울보다 더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라 그런지 눈 높이가 허벅지까지 차 있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도로는 완전히 치워져 있었고 차들도 아무 문제 없이 달리고 있었어요. 도로 옆에는 군인들이 나와서 눈을 퍼나르고 있었고 주민들과 협력해서 작업 중이었어요. 이게 바로 협동이네요. 저는 마음 깊이 감탄했어요. 한국은 눈이 오면 멈추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눈 속에서도 더 잘 움직이려 애쓰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중심엔 서로를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의 하얀 서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처음엔 단순히 출장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이건 사람과 문화를 배우는 여행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걸 전부 마음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지낸 지 벌써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시간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갔고 이제 내일이면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에이든, 비행기표는 잘 확인했죠? 리디아가 체크리스트를 들여다보며 물었어요. 네, 체크했어요.
근데 마음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저는 살짝 멋쩍게 웃었어요. 정말 이상했어요. 한국에 오기 전엔 하루빨리 돌아가고 싶었는데 지금은 떠난다는 생각만으로도 아쉬움이 가득했어요. 오전에는 마지막 일정으로 서울의 한 공공 도서관을 방문했어요. 그곳은 단순한 책 읽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는 곳, 아이들이 그림책을 보는 방, 진짜 사람을 위한 공간이었어요. 게다가 무료였고 심지어 노트북도 대여가 가능했어요. 와이파이 속도는 말할 것도 없었고요. 와, 이건 진짜 부럽네요. 저는 도서관 소파에 앉아 감탄했어요. 미국에선 이런 시설을 찾기 어려운데 그때 옆에 앉은 현지인 아주머니가 영어로 말을 걸어주셨어요. 한국은 책 읽는 문화가 중요해요. 아이들도 여기서 공부 많이 해요. 그분은 저희가 외국인인 걸 눈치채고 미소로 반겨주셨어요. 이 나라는 왜 이렇게 다정하지? 작은 친절 하나에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그 따뜻함은 여행 내내 저희를 감싸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점심시간엔 마지막으로 서울의 전통시장을 둘러봤어요. 시장 안은 좁은 골목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사람들은 서로 어서 오세요 하며 손짓을 하고 먹거리 냄새가 골목 전체에 가득 퍼져 있었어요. 할머니 한 분이 떡볶이를 나눠주시면서 말했어요. 이거 한국 떠나기 전에 꼭 먹어봐야 해요. 매콤하니 맛있어요. 저는 그 떡볶이를 한 입 베어 물고 입안 가득 퍼지는 매운맛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매운 것보다 이 마음이 따뜻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오후가 되자 저희 팀은 다시 호텔에 모였어요. 모두들 짐을 싸고 체크아웃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근데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냥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뭔가를 놓고 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리디아가 제 옆에 앉더니 말했어요. 에이든, 무슨 생각해요? 그냥요, 한국이 이렇게까지 저한테 맞을 줄 몰랐어요. 처음엔 부정적이었잖아요. 네, 솔직히 올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다시 오고 싶어요. 아니, 어쩌면 좀 더 오래 있고 싶기도 해요. 리디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처음 왔을 땐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한국이 두 번째 집 같아요. 그 말이 저한테 깊이 와닿았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이 나라는 저를 낯설게 대하지 않았고 어디서든 당신도 괜찮아요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짐을 다 싸고 체크아웃을 한 뒤 저희는 택시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천천히 멀어지는데 저는 자꾸만 눈길을 떼지 못했어요.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면 또 그 복잡한 병원 예약 시스템, 무거운 도시, 불편한 대중교통, 불안한 밤거리를 마주하겠지. 솔직히 겁이 났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곳이 그리워질 걸 알았어요. 공항 게이트 앞, 탑승 전 마지막으로 저희는 서로 인사를 나눴어요. 리디아가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어요. 에이든, 언젠가 다시 오게 될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저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엔 그냥 여행이 아니라 미래를 생각해보고 싶어요. 이 나라에서요. 비행기 창밖으로 작고 빛나는 서울의 불빛이 보였어요. 저는 그것들을 마지막까지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꼭 다시 오자. 이번엔 더 오래, 더 깊게 이 나라를 알아보자. 이제 한국은 제게 그저 출장지가 아닌 마음속에 남은 나라가 되었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로또 1등의 기회를 잡을지도 모릅니다.